자, 이어서 과학에서 연역법이 적용되는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몇 개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 각각의 사례를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앞서 우리가 얘기한 연역법의 성질 있죠? 어떤 보다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례나 구체적인 원리를 얻어내는 그런 이제 구조를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사례들을 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맨델의 유전 법칙을 알고 있죠. 그걸 통해서 그걸로부터 일반적인 어떤 원리로부터 특정 유전 형질의 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연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 뭐 맨델의 유전 법칙이 이런 식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특정한 어떤 유전병, 예를 들면 헌팅턴병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것에 어떤 가계 내에 발현 확률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분히 연역 과정일 거예요. 그죠? 자세한 뭐 논리는 생략을 하고요. 또 뭐 예를 들어 피부인의 NRT라는 일반적인 이상 기체에 대한 원리로부터 어떤 특수한 상황, 뭐 온도가 몇 도씨고 압력이 뭐 얼마고 일 때 부피가 얼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연역이겠어요.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이겠죠. 자, 뭐 스넬 법칙, 빛이 어떻게 굴절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특정 상황에 대해서 계산해내는 것, 예측해내는 것, 연역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어떤 전자기 학에서 일반적인 원리로 받아들여지는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광속이 얼마여야 한다. 전자기파라면 응당 속력이 얼마여야 한다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 또한 연역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타가 있는데 뉴턴 역학입니다. 뉴턴 역학에서 케플러 법칙을 얻어내는 것 또한 대표적인 연역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통계역학적 연력학적 원리로부터 세포 내에서 확산 물질 이동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원리를 얻어내는 것도 연역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입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이 양자역학의 원리들로부터 주기율표의 뭐 주기성, 경향성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것 또한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원리를 얻어내는 그런 연역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 사례가 엄청나게 많겠죠. 지금 몇 개만 추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별도로 조사해 보길 바랍니다. 이런 연역의 과정들이 논리학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어떤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연역해내는 과정에 불과한데 겉보기에 좀 두 가지 모습으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 술부가 변하지 않는 방식의 진술인데요. 더 큰 범주에 있는 것들이 모두 이러이러하니 응당 그것에 포함된 작은 개별 대상도 그러그러해야 돼 라고 말하는 류의 이제 연역 진술이 있고요. 보다 직관적으로 확 와닿죠. 그리고 논리학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위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결국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구체적인 것을 끌어내는 과정이에요. 타당한 추론이고 필연적인 추론이에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술부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엄연히 우리가 연역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이거이면 이렇고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거이면 이러한데 그것이 위에랑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구체적인 사실로 가는 거지만 이런 포함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뭐 새로운 어떤 사실 끌어내진 것 같은,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연역에 지나지 않는 이 사실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어떤 사실을 끌어내는 그런 것이죠. 지금 제가 들고 온 예시처럼 수학적인 수식적인 유도 과정인 경우가 많겠어요. 그래서 겉보기에 좀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위에 것이 조금 더 어떤 원리가 있고 그거로부터 그냥 그 원리를 대입해서 어떤 굉장히 개별적인 사실을 얻어내는 느낌인 경우가 많다면, 이 아래의 것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원리로부터, 이것도 나름 아주 특수한 개별 사례라기보다는 원리에 해당하지만 조금 더 작은 어떤 새로운 원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 위의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유전이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응당돼야 되니까 이 케이스에서도 그게 적용되겠지 뭐. 이상기체 법칙은 이상기체면 다 다른 법칙이니까 온도가 얼마, 뭐 압력이 얼마인 기체도 그것을 따르니 부피가 얼마겠지 뭐 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의 각도에 대해서 굴절 법칙이 이렇게 성립하니 잠수부가 지금 뭐 처해 있는 각도에서는 각도가 이렇게 되겠지라는 것. 이제 그런 류의 것이 있는 반면에 뭐 여기 있는 것들은 비교적 아래 것에 가깝겠는데, 특히나 이 과정이 좀 수학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 이것도 하나의 원리고 이것도 하나의 원리인데 이것으로부터 이제 도출이 된다는 거죠. 이 역은 성립하지 않으나 이거이면 이런 원리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이면 이런 사실이 성립하고 이런 원리에 따르면 이런 원리는 당연히 얻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연역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좀 구분해서 살펴봤어요. 본질적으로는 논리학적으로는 다르지 않겠지만 어떤 원리로부터 개별 사례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원리로부터 또 다른 원리를 연역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고요. 뭐 이걸 너무 칼같이 구분하려고 하진 않아도 좋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각 학문들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이 주된 관심사죠. 생명현상의 원리들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생명체들에게 적용되는. 지구과학은 좀 나누어서 생각하자면 지질현상, 또 해양, 뭐 대기, 그러니까 땅, 바다, 대기, 그리고 이 지구 주변 천체들, 이제 천문학을 포함하는 거죠. 천문이라고 할까요? 이런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죠? 화학은 말하자면 물질의 구성, 결합,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겠고요. 물리학은 그 대상이 뭐가 됐든 뭐 생명체가 됐든 땅이 됐든 바다가 됐든 공기가 됐든 뭐 천체들이 됐든 간에 그 대상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원리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FMA라고 했을 때 그 뉴턴 법칙은 그게 돌멩이가 됐든 바닷물이 됐든 뭐 고양이가 됐든 공기가 됐든 태양이 됐든 간에 따라야 하는 법칙인 거예요. 뭐 또는 만율력 법칙.
질량을 가진 것끼리는 뭐 어떻게 끌어당긴다라는 법칙 또한 그게 나뭇잎이 됐든 뭐 땅덩어리가 됐든 바닷물이 됐든 상관없이 다 성립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리학의 주제인 거죠. 자, 뭐 대략 얘기했을 때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들 사이에 어떤 그 연역 관계가 주로 있는 거 하니 어, 화학적인 원리들, 화학적인 사실들은 죄다 물리학으로부터 이제 연역해낼 수 있겠어요. 화학이라는 학문은 왜 그런 거를 살펴봤을 때, 왜 그런 원리들이 성립하는가를 살펴봤을 때, 결국 물리학적인 원리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외에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명 현상, 지질 현상, 어떤 해양 현상, 대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천체들끼리 벌인 일들, 이런 이름을 좀 붙일까요? 생명과학, 지질학, 해양학, 대기과학, 천문학.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어떤 원리들은 이렇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리학적인 어떤 원리들이나 어떤 화학적인 원리들로부터 생명과학의 원리들을 다 연역해서 설명해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드네요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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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하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들을 다루는 그런 학문들이겠고 물리학 화학은 대체로 어떤 그 대상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그런 원리들을 살펴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물질의 뭐 구성, 결합, 변화에 관한 부분들만 떼서 우리가 화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문들 간에 이런 위계 관계가 있다는 거죠. 물리학으로부터 화학을 연역해낼 수가 있고 또 그런 지식들로부터 다른 그 특정 대상에 관한 과학적 원리들을 이제 연역, 유도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 자연과학의 분야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논리적인 관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에 대해서 기초과학이다. 모든 다른 자연과학의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